담당하고 있는 주은혜. 스마트 시니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유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던 때에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으로 부득이하게 조기 종강함에 따라 올해는 이용자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이용자 총회는 관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1년 한 해 사업을 돌아보고 상반기 이용자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방역 강화 지침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르신 나눔 후원 보고와 202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주신 사전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정경화 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노인복지관 정경화 관장입니다. 강화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으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안전한 복지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어르신들이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서 강당 리모델링과 음향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당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용자 총회에서도 유선으로 주신 의견을 비롯하여 추후 담당자나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양재노인복지관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는데요.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양재노인 종합복지관 상반기 이용자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사 1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강사님과 협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함으로써 어르신들께 더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료급식 대체식으로 제공되는 백미 햇반을 잡곡 햇반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간담회 이후부터 경로식당이 재개되기 전까지 총 4번에 걸쳐서 현미, 흑미, 잡곡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3층 정수기 물컵을 자주 확인해서 채워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저희가 라운딩 돌면서 물컵을 채워 넣고 있으며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3층 배움터 서예실에 종이 부착이 가능한 칠판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전까지는 자석 부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주신 이후에는 저희가 칠판을 교체해서 자석이 부착 가능한 칠판으로 새롭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5층 프론터 마이크가 안 좋아요. 그 외에 프론터 환경 개선을 요청하셨는데요. 5층 프린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바닥, 벽, 무대, 음향기기, 에어컨, 복도, 테라스, 요가 매트장까지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소 어수선하고 지저분했던 강당이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렇게 새롭고 깔끔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방역 강화 안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9판에 따른 공통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부인 출입은 이용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 강사 등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제한 없이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미접종자, 즉 3차를 접종하지 않은 자는 출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출입이 가능할 때는 주 1회 PCR 음성 확인이 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회 출입 같은 경우는 철저한 방역수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등을 하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간대 기관 이용 가능 인원은 종사자 포함 최대 300인입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실 이용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인데요. 배움터 1은 10명, 서예실은 10명, 정보화실 8명, 강당은 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대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말이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 여부가 확인이 되면 수업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접종자 그리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자는 비대면 프로그램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음식물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실에서 부득이하게도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조금 출출하시더라도 음식 섭취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방역수칙을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시고 장시간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재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수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르신들께서 마음 놓으시고 편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승희 주인님의 어르신 나눔 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양재노인복지관 후원 담당 이승희 복지사입니다. 오늘 이용자 간담회를 맞아서 어르신 나눔 후원회 2021년 결산 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저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어르신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후원 조직이고요. 후원 인원은 저희 총 39명이고 2021년 후원금 수익액은 482만원 가량으로 어르신 나눔 후원금보다는 3분의 1 가량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후원금도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선가정 아이들과 결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학습비 지원과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1년 나비 프로젝트 지원 내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2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초등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4명 후원하여서 총 960만원 후원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총 26명으로 초등학생 9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2명, 총 950만원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총 1,910만원을 저소득 조선가정 아이들의 학습비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2013년, 2021년 누적 금액은 1억 8,093만원입니다. 박병용 회장님이 진행해주신 나비 프로젝트 후원 기금 1억 원을 모두 소진하여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나눔 후원의 기금으로 조선가정 아이들의 학습비 지원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생활비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어르신 나눔 후원금 중 월 5만원씩 매월 평균 9분에게 12개월 동안 총 5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결혼아동 생활비 지원 금액입니다. 어르신 나눔 후원금 중 월 5만원씩 결혼아동 2명에게 12개월 동안 12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 아동과 결혼 어르신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르신 나눔 후원회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은 더 따뜻하고 조금은 더 시원한 202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르신 나눔 후원회 분들에게 보내는 나비 프로젝트 후원 아동의 감사 편지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최땡땡이라고 합니다. 학습비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못 가고 있지만 빠른 해결책이 나와 학교에 가길 희망합니다. 학습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최땡땡 올림.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습비 지원 이후에 감사편지나 장래희망 여부 등을 피드백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또 어르신들에게 캠페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 나눔 후원의 사랑으로 2013년부터 총 48명의 서초구 조선가정 아이들이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금 꼼꼼하게 살펴서 아이들과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후원 문의는 저희 이승희 사회복지사나 CMS 계좌이체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2월 20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추첨과 발표 수납은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화반, 싱싱가요, 한문교실, 한문서의 고급반순을 수강하는 어르신들이 강의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민화반과 한문서의 고급반은 저희 기관 내부 사정과 강사님과 논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가요는 어르신들의 비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업 후에 환기와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문교실의 경우 내년도에는 신설반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 싱싱가요와 한문교실 이 두 가지 수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중국어, 스마트폰 교실이 강의 횟수가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강좌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어의 경우 저번 상반기 때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하반기에 왕기초반을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중국어 강좌는 총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과목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강좌의 경우 더 추가 개설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강사님과 상의해서 어르신들께 특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은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랑 양생체조 강의 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양생체조는 화요일 10시로, 라인댄스는 화요일 오후에서 오전 11시로, 에어로빅은 목요일 11시로 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나중에 2022년도 프로그램 신청하실 때 이 시간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행 영어랑 명심보감 프로그램 중 온라인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불안으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관련 요청인데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수업 시 수업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시기 편리하시도록 저희가 강사님들과 상의하여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6과목까지 선택 과목 수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3과목에 한정되어서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1인 3과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강 인원이
미달된 과목에 한해서는 어르신들이 3과목 이상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운영을 할 테니 어르신들께서 많이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강 신청 요청도 하셨는데요. 카카오톡과 문자, 전화로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관련인데요. 오락시설 당구대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구대라든지 어르신들의 오락시설을 설치해드리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이 점은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서 자율 이용 시설을 중단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의 이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의 애정어린 의견을 내년 사업에 2022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이용자 총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